새 정부가 종교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 통합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새 정부가 무엇보다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봉화 축서사에서 영주 희방사까지 부처님 사리를 이운하는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희방사는 훼손된 석탑을 복원해 진신사리를 봉안할 예정입니다. 여주 주어사지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발언하는 불교계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자들은 불교 역사 지우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결의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남 김성숙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공연 한마당이 불교계 주도로 펼쳐졌습니다.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막을 열흘 앞둔 동국대학교가 우수 명상 콘텐츠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이른바 용산시대를 연 새 정부가 종교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 통합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새 정부가 무엇보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취임 19일 만에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에 임명된 지 12일 만에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한덕수 총리. 새 정부가 종교계와의 소통에 광폭 행보를 보인 배경 중 하나로 용산시대의 조기 정착이 꼽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되고 또 그런 속에서 어떤 역사성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이 국민 화합 차원에서 통합 차원에서 새 정부가 이런 개방과 어떤 종교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더 행보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단행된 청와대 개방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도로 시기와 소통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임기 시작하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게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자 이거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런 조치들이 집무실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국민 소통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청와대 터자리 제왕적 대통령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게 돼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정부 여당의 종교 편향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갈등이 커졌기에 국민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먼저 종교 화합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종무실이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이 종교계 소통을 주도하고 여기에 더해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문체부에 종무실이 있지만 또 대통령을 직은해서 모시는 그런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이 역할을 좀 더 해달라는 당부 말씀도 있으셨고 또 저희 대통령께서 시민사회 그 쪽에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별도로 둔 것은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역할, 시민사회 역할이 지대한 만큼 이를 좀 더 소통 접점을 늘려서 우리 사회 종교 편향에 맞서왔던 성광 스님은 종교화합과 국민통합의 전제 조건을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다종교, 다문화의 의견이 가감없이 모아져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설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다문화 문제나 또 종교 문제가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비서관실을 설치했으니까 그 비서관실을 통해서 다양한 종교계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다문화 사회에서의 차별적인 것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지혜로운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청와대 개방이라는 승부수로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속에 출범한 새 정부가 종교계 소통으로 국민화합의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북 봉화 축서사에서 영주 희방사까지 120리길을 걷거나 달리며 부처님 사리를 이운하는 의식이 펼쳐져 화제를 낳았습니다.
희방사는 40여 년 전 폭우로 일부 훼손된 석탑을 복원해서 이 부처님 사리를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봉화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이 미얀마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와 아라한 사리 5과, 대웅전에서 고불식을 마친 뒤 소백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영주 희방사까지 120리길을 출발합니다. 무여 스님으로부터 사리를 건네받은 희방사 주지 홍경 스님이 먼저 4km 구간을 걸으며 사리 이운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무여 큰스님께서 미얀마에서 가져오신 불사리를 5과를 저희 희방사 5층 석탑 복원에 역기를 발언하셔가지고 120리길을 걸어서 이운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10개 팀을 구성해 릴레이 이운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특히 마라톤 스님으로 전국에 알려진 진호 스님은 철인 3종 팀과 함께 18km 구간을 달리면서 사리를 이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운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우리의 불심을 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민주화에도 희망이,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우, 사리 모시고 특히 또 우리 진호 스님 모시고 비 오는 날 뛰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대구 가문사는 40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해 10개 구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이운 행렬을 꾸렸습니다. 가문사 불자들도 함께 부처님 지지사를 이용을 하면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 또 그 말고도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기 인삼시장 상인들과 풍기읍 주민, 그리고 희방사가 위치한 수천리 주민들도 사리 이운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이어서 희방사 신도회가 가파른 산길을 올라 희방사에 도착하면서 10시간에 걸친 이운의식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희방사에 이렇게 사리를 모시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리를 모심으로 인해서 희방사가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방사는 40여 년 전 수마로 손실된 석탑을 제대로 복원해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이운한 사리 5과를 봉안할 예정입니다. 희방사 5층 석탑은 부처님 사리를 봉안해서 바로 이 자리에 복원될 예정입니다. 희방사는 또 석탑 복원과 함께 비가 새는 요사치를 수리하는 등 사찰의 면모를 일신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 재판에 일본 사찰 관계자가 직접 참석합니다. 해당 불상이 한국에 반입되기 전 불상을 보관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오는 15일 예정된 대전 고등법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일본 국영방송 NHK가 전했습니다. 이 재판에 사찰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다나카 스님은 법정에서 불상을 빨리 돌려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절도범들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고려시대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을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이에 한국 경찰과 문화재청이 수사를 벌여 지난 2013년 절도단을 검거했고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지만 불상 복장물에서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이를 근거로 2016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우리 검찰 측 항소로 불상은 부석사에 인도되지 않은 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를 은닉해 2차례나 유죄를 확정받았던 전직 사립미술관장이 또다시 불교문화재들을 숨겨놓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문화재 몰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교 문화재들을 은닉해왔고 은닉한 문화재의 수량과 은닉 기간, 은닉 방법 등을 비춰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 종로에서 박물관을 운영했던 A씨가 미필적으로 도난 문화재임을 인식했음에도 구체적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불교 문화재 은닉과 불법 유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절터 주어사지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발언하는 불교계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의 성지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듭 현장을 찾고 있는 불자들은 이른바 불교 역사 지우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결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천주교엔 교회의 발상지지만 한국 불교엔 탄압받는 천주교인을 보호하다 폐사된 아픔이 서린 절터 주어사지. 주어사지를 둘러싼 이웃 종교의 성지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주어사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는 여주 주어사지와 남한산성 일대에서 주어사지 역사 바로 알기 탐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을 비롯해 제가 불자들은 주어사지에 소원 편말을 달고 호국 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 일대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을 둘러본 참석자들은 천주교계의 주어사와 천지남 성지화 시도와 불교 역사 지우기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순례길 만들 때마다 천주교는 불교 역사를 지워버립니다. 불교뿐만이 아니겠죠. 침략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종교를 앞세우고 이런 것이 한국에서도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정부와 이웃 종교 등의 잇따른 불교 왜곡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대한불교 청년회는 천주교에 의해 반출된 불교 유물의 환지 본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어사가 다시 옛 모습을 찾고 해운당 의징 대사의 비도 제자리로 복원되기를 기도하고 발언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남한산성에 위치한 만해 기념관을 찾아 주어사와 천지남 순례길 조성 등 천주교 성지화 사업의 진행 상황과 불교계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순례 현장에서는 조계종 포교사이자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성악가의 음성 공양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박해받는 천주교인을 품었던 자비도량 주어사엔 돌무더기만 남았지만 불자들의 발걸음은 그 땅에 서린 역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 우남 김성숙 선생 등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공연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이자 불교 예술단체인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는 사단법인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와 함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제20회 독립운동가를 위한 현충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범패와 작법무 보존회 회장이자 인천불교 총연합회 회장 능화 스님, 인천용궁사 주지 능혜 스님, 민성진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패와 작법무 전수생, 문화생들이 무대에 올라 전통 범패의식을 봉행하고 호국영령의 정신을 노래와 춤으로 담아냈습니다. 네, 우남 선생님의 그 독립 유지와 또 이 독재 타도, 유신 반대를 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저희가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 현충제를 거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은 21회가 되는데요. 내년은 이제 컨벤시아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위한 현충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범패와 작법무 보존의 주체로 2002년부터 매년 현충일에 열려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진공당 탄성대종사 열반 22주기 달해제가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주사 선덕 함주대종사와 주지 정도스님, 문도대표 도공스님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공스님은
대종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수행과 전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생전에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저와 문도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불법을 전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성 스님은 금호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법주사 주지를 거쳐 94년 종단개혁 당시 개혁회의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을 맡았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뒤 200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세계 명상과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막을 열흘 앞두고 동국대에서 우수한 명상 콘텐츠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국대는 총 250개가 넘는 음악과 영상 작품이 모인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글로벌 명상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명상이 필요합니다. 명상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펼쳐집니다. 명상의 가치와 효과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져 상을 받게 된 우수 콘텐츠. 명상문화 확산과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홍보를 위해 개최된 국제명상음악 공모전과 108초 명상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서울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음악 분야의 217개 작품, 영상 부냐의 79개 작품이 각각 출품됐는데 분야별 최종 대상자에게는 200만 원씩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제 곡을 통해서 저는 청자가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내적 성장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 혹은 도구로서 명상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은 명상 콘텐츠 수상작을 접한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으로 인해 얻은 여러 가지 마음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병들어가는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들어가는 각종 노이로제, 각종 불안, 공포증 이런 사람들을 우리 불교 마음 공부를 내세워서 이런 행사를 가지고 우리가 좀 치유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전 행사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2022 명상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전 세계 명상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엑스포는 총 6개 카테고리 1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학술 분야에서는 명상과 치유, 과학, 미래 사회를 주제로 뇌과학, 한방, 심리학 등 명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는 국내외 저명 교수 초청 강연이 이어집니다. 특히 심리치료와 접목한 마음챙김 명상법을 직접 개발한 세계적 인기 교수 크리스토퍼 거머의 강연을 직접 듣고 시연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는데 모든 강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체험 분야에서는 간화선, 윗바사나, 연불선 등 다양한 불교 전통 명상을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이른바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행복 배달 명상 코너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모든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3회째 맞이하고 있는 이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는 이제 명상의 이제 플랫폼 역할을 이 동국대학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치유도 되고 뭔가 활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막일인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는 오큘러스와 뮤즈 등 명상 관련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는 등 다채로운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BBS 뉴스 서혜령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사찰과 신도,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을 통해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을 펼칩니다.
경기 북부 불교 사학연합회와 양주 불교 사학연합회는 내일 오후 4시 경기도 양주 나리공원에서 민속과 축제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를 주제로 제18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예술제는 조계종 제25교구 소속 사찰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그룹 제비, 범은범패, 국악인 정준태, 김유리 씨 등의 무대와 TV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주인공인 이찬원, 김나희, 은가은 씨의 미니 콘서트 등으로 꾸며집니다. 공연에 앞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천도법회가 봉행되며 공연 이후에는 경기도민들과 양주 시민의 화합을 위한 불꽃축제가 펼쳐집니다.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는 경기 북부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조계종 총무원과 태고종 총무원, 양평군 불교사학연합회, 남양주와 의정부, 포천, 구리, 고양, 동두천시청 등 지역 시청들이 후원합니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32회 허곡맞이 홍법 바람일제가 부산 홍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행사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스님과 전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주한 미 해군사령부와 한국대만 대표부 부산판사처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홍법사를 세운 하 도명화 창건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동상 제막식이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생전 하 도명화 창건주는 허공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이며 허공이 진리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분을 마음속에 기리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는 하 도명화 창건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주식회사 아람바 김상수 대표가 30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홍법사의 무상기부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가 어제 경남 의령군 봉황대 일봉사에서 일봉 서경보 스님 탄신 108주년 기념식과 원적 26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 서병열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법회에는 일봉사 회주 문장해운 스님과 중앙회 회장 정림 스님 등 전국의 문도들이 참석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섰던 스님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 자기 몸짓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움직이는지 각자 자신을 반조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큰 스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같을 것이라 믿어봅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재임 시 국내 첫 세계 불교도 대회 개최 등으로 인연을 쌓았던 대구 동아사 회주 의현 스님과 내장사 회주 대우 스님,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정각 스님 등도 동참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